타워팰리스 하면은 상당히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상징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곳 쓰레기장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총 1억 원 수표다발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수상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수표다발에 얽힌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이동희 차장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이 가방이 쓰레기더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가방이 이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쓰레기들을 분리하고 수거하던 이 직원이 예. 이 가방 속에 혹시 뭔가 들어있나라고 해서 이렇게 예. 아니, 열어보게 되죠, 가방을 당연히 보면. 열어보죠. 예. 가방이 멀쩡하게 생겼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뭐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던 것 같았는데 예. 이런 봉투 하나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봉투가 나오니까 당연히 안을 열어봤겠죠. 예. 열어봤더니 무려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 예. 1억 원이나 한 이 정도 부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안에 진짜 수표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봐야죠, 그래도. 예, 들어있네요. 아, 네. 이렇게 그 견본입니다. 예. 견본인데 이렇게 견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표 100장이 이런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주인이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예를 아무 들어 문제 없죠.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내가 되는 실수로 거니까. 버렸다라든지 뭐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수로 버리기야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 주인만 나타나면 되는데 이 네. 주인이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발견이 된 것은 2일 밤 예. 7시 30분쯤이고요. 네. 경찰에 신고된 것은 어제 오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뉴스화된 지가 벌써 뭐 이틀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이 수표의 주인입니다라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의문점들이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실 텐데 의문점들을 저희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돈이 왜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이걸 가방을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르고 그냥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워낙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의 유품을 정리했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쓰레기장으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 또 하나는 어떤 범죄에 연루됐거나 깨끗하지 떳떳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예. 이걸 없애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아직까지 주인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훔쳤다고 합시다, 수표. 근데 수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아니니까요. 내가 훔쳤는데 현금은 내가 가지면 되고, 이 수표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버린 게 아니겠나. 저는 아마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범죄에 연루된 돈일 수 있다. 그렇죠. 일종의 작물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뻔하니까 그냥 버린 건 아니겠나. 저는 뭐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주인이 계속 이렇게 안 나타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인이 끝까지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 이것을 습득한 분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발행된 수표이기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현금이 아니고 예, 수표죠. 현금이 아니고 수표이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발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수표가 모두 가짜나 뭐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제대로 발급된 수표이기 때문에 이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면 분실한 사람이 이 찾아준 사람에게 예. 뭐 일정에게 소정의 이런 그 사례금을 줄 그런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되어 예, 있습니다. 뭐 최대한 20%까지 받을 수 맞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20%면 1억에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주 큰 액수죠. 적지 않은 액수인데. 자, 근데 이게 뭐 수표가 한 은행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네. 지금 12개 지점에서 발행이 됐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또? 100장인데 12개 은행에서 분산돼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가 100장이 모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월세를 받으려는 사람이 뭐 여기저기에서 100만 원씩 받았던 돈을 모아놨을 가능성 뭐 있고요. 또 100만 원짜리들만 어떻게 누군가에게 뇌물로 항상 받았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만 따로 모아놨을 가능성 뭐 어떤 가능성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가 확인이 되고 당신이 사실 그 주인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돈을 어떤 용도로 당신이 만들었느냐 이 부분까지 경찰이 확인하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예.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액수가 너무 큽니다. 1억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일 텐데
추측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가방 어디다 떨어뜨려 놓고 지금 주무시다가 뉴스 그렇죠. 못 보시고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주말이기 예. 때문에 계속 이제 휴식을 취하는 바람에 이 뉴스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부르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예단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내일 오전에 경찰이 예. 은행을 통해서 주인이 과연 누구일지 확인하는 게 가장 예.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게 검은 돈일 가능성을 자꾸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집에 보관하고 쓸 수 있는 수표라면요. 한 은행에서 뽑은 1년 배로가 하나로 된 그런 아마 수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짜리 100장 주세요. 딱 은행에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 은행이랑 수표, 여러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라는 거는 아마 굉장히 발행지 오래된 국권 수표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게 주인이 지금 1억이나 되는 수표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게 되면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이게 아마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한번 저는 추측을 해보도록. 그렇군요. 이게 분실 수표는 또 아니라고 은행에서 확인을 또 경찰이 맞습니다. 95장은 했다고 하니까 나머지 5장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인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사건 이야기도 하나 김민찬 기자와 해봐야 될 텐데 네. 김민찬 기자. 이번엔 강도 사건이에요. 강도 예. 사건인데 좀 황당한 게 창업을 위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강도를 하려고 했다?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올해로 이제 28살밖에 안 됐습니다. 예. 사실상 보면 이 범인이 이전에 미용실 운영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는 미용실을 하다가 이것도 잘 안 돼서 망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인이랑 불고기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고기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돈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목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홍 씨가 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내 사격장에서 권총을 가져와서 우체국을 털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홍 씨의 휴대폰을 경찰이 봤더니 포털 사이트에서 뭐라고 검색을 했더냐고 봤더니 은행 강도 관련해서 기사들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은행 강도를 했다가 잡혔을 경우에는 또 형량이 얼마나 됐는지도 다 체크를 해본 정도로 나름 이렇게 우체국을 털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던 홍 씨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권총과 실탄을 이 탈취하는 과정, 이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놀랍긴 한데 조금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권총을 실내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7군데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가보면 권총이 고리에는 이렇게 걸려는 있는데 이게 자물쇠로 잠겨 있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권총을 가져와서 이 고리에서 뗄 수도 있고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충분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청장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지시만 가지고 잘 지켜질지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우체국이 보니까 이 청원 경찰이 없기 때문에 우체국을 골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줄 알았고 오후에 영업을 하는 줄 알고 그랬다고 하는데 영업을 정작 토요일도 안 하고 일요일도 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홍 씨가 조금 정가도 없었다고는 하는데 얼마만큼 좀 어리숙한 범인이었던 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분이 우체국을 털기 위해서 갔다면 평일에 우체국이 하는 평일에 가서 미리 오전에 가서 실내 사격장에서 권총을 가지고 나와서 우체국 문을 연 곳에 가서 우체국을 털어야 되는데 예. 토요일, 일요일은 우체국 문을 닫아서 권총을 가지고 우체국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범행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도망을 가면 충분히 경찰이 나를 추적을 하겠구나.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흔히들 보통 보면 요즘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위치 추적하는 거 다 나오는. 영화에도 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휴대폰을 건다든지 배터리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전혀 안 하고 지인에게 무려 온 문자에도 답을 하는 그런 어리석함까지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람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간 물품들이 있었는데 권총이나 실탄을 탈취한 다음에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런 복면 같은 것을 가방에 넣고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그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태운다든지 그렇죠. 네, 증거를 범행 은닉하거나 폐기하죠.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홍 씨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바로 옆 건물과 그 건물 사이에 있는 그 골목에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예. 자, 이분도
그 일부러 잡히려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수룩하게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검거가 됐습니다. 사건 이야기 2개 묶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